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학입니다. 자, 오늘은 혼합형 가슴 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포용물을 사용한 가슴 확대와 지방 이식, 지방을 가슴에 이식하는 이 방법을 혼합하는 방법의 수술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혼합형 가슴 확대 수술은 컴포지트 브레스트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슴 포켓 속으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방 확대 수술과 똑같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유방의 외피 조직 내로 지방을 이식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이 혼합형 가슴 확대 수술을 하게 되느냐. 자, 상처가 매우 마른 경우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티가 많이 날 것 같을 때 그럴 때 지방이 같이 들어가게 돼서 유방 외피 쪽을 좀 두껍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또 환자분 본인이 희망하기에 자기 가슴의 두께, 이 살집에 비해서 훨씬 큰 보형물을 원하는 경우, 자, 이거는 환자분의 희망사항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수술 결과가 좀 많이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추출할 지방이 좀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지방 이식과 함께 이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 수술 후에 자,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양과 촉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원하시는 경우, 물론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는 만든 것 같지 않다는 뜻이고, 최대한 만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려고 하면 보형물을 작게 하면 돼요. 근데 보형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많이 느끼지 못하죠. 큰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얻으면서 동시에 최대한 맞는 것 같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느낌을 주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컴포지트 혼합형 가슴 확대 수술이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피치 못할 어떤 이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근육 밑에 공간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환자는 말랐는데 근육 위쪽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만약에 1차 수술에서 근육 아래쪽 공간을 여러 번 이용을 했는데 계속해가지고 구축이 생겼다든가, 또는 1차 수술에서 어떤 근육 아래 공간에 염증이라든가 어떤 이물질들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근육 위로 이 환자는 쓸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런데 환자는 말랐다. 자,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의 가슴 볼륨은 적은데 피부의 탄력이 매우 떨어진 그런 처진 가슴 수술에서도 지금과 같은 방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슴이 처진 분들은 어느 정도 가슴에 어떤 중량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볼륨이 아주 큰 가슴에서 가슴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뭘 집어넣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더 빼야 되겠죠, 오히려. 하지만 볼륨은 작지만 피부 탄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가슴이 이제 처져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형물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데, 보형물 수술만 하게 되면은 이것도 보기가 조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같이 진행하게 됐을 때 또한 아주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비대칭 가슴 수술의 경우에 한쪽 가슴과 한쪽 가슴이 좀 다른데, 자, 보형물만 양쪽에 다른 거를 넣어 가지고서는 그것이 쉽사리 맞춰질 수가 없는 경우 지방 이식을 같이 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걸 툭툭 털면 결국은 마른 상처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보형물을 크게 넣으려고 할 때 그때의 부자연스러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은 가슴 확대 수술을 원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바디매스 인덱스, 그 체질량 지수가 되게 이제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비만하신 분들이 가슴이 작다고 보형물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아주 마르신 분들이, 당연히 말라다 보니까 가슴도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형물 수술까지 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렇게 없는 만큼 더 크게 쓰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거기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이와 같이 혼합형 가슴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문제들 추려보면은 와이드 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건데 와이드 갭은 결국은 양쪽 가슴에 안쪽 시작 부분, 자, 요 거리가 되게 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멀어졌을까?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안쪽 부분을 너무 많이 파지 않아서 안쪽으로 보형물 들어갈 방을 충분히 파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원래서부터 오리지널 브레스의 사이 거리가 멀어서 와이드 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와이드 갭보다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임상적으로 훨씬 더 흔한 건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문제예요. 고속도로는 뭐냐면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이 가슴의 안쪽 마진이 굉장히 많이 티가 나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찍거나 어떤 조명을 받거나 할 때 가슴 안쪽 부분에 어떤 굉장히 심한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 낱말은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지만은 경계의 보임, 경계의 보임은 뭐 안쪽, 바깥쪽, 아래쪽, 뭐 위쪽 다 보일 수가 있죠. 자, 위쪽에 경계가 보이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대부분은 안쪽이나 아래쪽에서 많이 경계가 보이게 되고 특히 이제 오른쪽 가슴에는 이제 4시에서 5시 방향, 왼쪽 가슴은 7시에서 8시 방향에서 이러한 경계 보임 현상이 좀 심한 경우가 많고 똑같은 위치에서 만져짐 현상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물결지는 거, 보형물이라고 하는 게 고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리드한 그런 딱딱한 물체가 아니고 사람 가슴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젤 형태의 어떤 콜로이드성 이제 그런 물질이라고 봐야 되는데 당연히 반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물결처럼 이렇게 출렁 있는 모양을 바깥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링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도 안쪽 부분, 뭐 1시에서 7시 요 사이 그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예전에 식염수백을 많이 썼을 때는 어디에서나 다 일어날 수가 있었죠. 자, 유방외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보형물이 대흉근보다 위에 들어가든 아래에 들어가든 간에 이 보형물 포켓이 있고 그 위쪽으로 유방에 어떤 고유한 조직들이 가슴을 이루게 되는데 전부 이 살집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유방외피라고 불러요. 가슴을 커버하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보형물을 커버할 수 있는 조직. 이 커버하는 조직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보형물은 티가 안 나겠죠. 자연스러워 보이고 유방외피가 얇으면 얇을수록 이 보형물, 이물질은 더 많이 티가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커버 조직은 구성하는 것은 피부, 피하지방, 유선조직, 그리고 근막, 근육, 뭐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마른 사람이 큰 보형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유방 외피의 두께는 얇아요. 근데 보형물의 두께는 아주 두껍죠. 자, 이런 경우에 보형물이 쑥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얇은 살은 이 보형물을 충분히 감춰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꺾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되고 여기 조명에 비치게 되면은 섀도우가 반드시 생겨야 되죠. 자, 마르지 않은 사람, 자기 원래 가슴이 어느 정도 있고 살집도 좀 있고 그리고 사이즈는 또 적절한 크기로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죠. 이와 같이 보면은 충분히 유방 외피 조직이 보형물을 완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진 쪽이 부드러운 경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수술한 가슴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특히 안쪽 부분에서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유방 외피가 얇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리하게 꺾이는 각도가 나타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그만큼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보형물 두께는 얇고 자기 살의 두께는 두껍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각도가 이렇게 예리하게 될 수가 없죠. 부드러운 각도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쪽 가슴이 모두 시작되는 그런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 고속도로 현상이 안 나타나려면 자, 대부분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 고속도로가 안 일어나게끔 안쪽을 많이 파주세요. 자, 안쪽을 아무리 많이 파봤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기는 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안쪽은
흉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살이 얇아지기 때문이죠. 자, 수술 방법은 먼저 보형물을 삽입한 후에 보조적으로 지방을 이식하는 건데, 지방을 먼저 넣은 다음에 보형물을 넣으면 안 되느냐, 자,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지만, 보형물을 삽입을 하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포켓을 일단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거기가 아닌 다른 데에다 넣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방은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방을 이식한 이 상태에서는 조직에 붓기도 생겨 있고,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수술할 공간이 조금 변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켓을 구성하려고 하면은 수술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형물 삽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유방 외피에다가 지방 이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이라고 하는 수술은 주입 가능량, 그러니까 생착 가능량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양의 지방이 생착을 하고 살아남으려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만 넣어야 돼요. 그거를 수술 전에 일단은 계산을 해가지고 일단 수식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500에서 700cc 정도를 채취를 해서 그중 100에서 250cc 양쪽 합해서 그렇게 주입을 하고 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넘버만 보고서 이제 환자분들이, 자, 선생님 나는 뭐 280cc를 갖다가 보형물을 넣는데 지방 갖다가 200cc를 넣는다. 자, 그러면 양쪽에 100, 100 해가지고 나는 결국은 380cc 정도의 보형물이 들어가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지방 이식과 보형물술의 역할이 좀 달라요. 자, 보형물술은 온전히 유방의 어떤 볼륨을 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되는 거고, 거기에 반해서 지방 이식이라고 하는 수술은 겉에 커버하고 있는 조직을 두텁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들어가는 양만큼 그게 컵수를 부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자, 세포화 지방 이식법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방에다가 혼합형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도 역시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고, 저압 채취, 무손상 분리, 오염 분기, 자, 이런 방식들을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수술 방법에 있어가지고 어디서 지방을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말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하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살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걸 하기엔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하복부, 둔부, 대퇴부 이런 데서 채취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슴의 지방 이식제, 보형물 공간에다가 기껏 뽑은 지방을 이제 집어넣는다. 얘네들이 살 수가 없겠죠. 이식 지방이 살을 내면 주변의 사방, 팔방에서 혈관과 피와 영양과 산소를 받아야지만 걔네들이 사는데, 보형물 공간에 들어가면은 보형물 실리콘인데 얘가 무슨 산소하고 영양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압박붕대를 갖다 이제 하루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근 한 달 가까이 보정브라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의 특성상 얘네들도 자꾸만 흘리거든요. 약간의 이제 액체 상태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흘러서 내려가게 되니까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보정브라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혼합형 가슴술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 유두, 유륜 그 근처로 이제 넣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이 마진 쪽으로 쭉 둘러가지고서는 보형물이 지방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이제 경계부의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고속도로 현상이라든가 어떤 만져짐, 부자연스러운 어떤 리플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마진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마른 환자이고 보형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와 같이 마진이 보이고 또 만져봤을 때 상당히 이물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신경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와이드 갭이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죠. 안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날카롭게 꺾이는 부분에서 쇄도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가 봐도 만든 가슴인 것 같고 저렇게 꼭 해야 될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로 좀 약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약간 이제 그 파인 옷을 입었을 때도 이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술이 되면은 수영복 입기도 좀 싫어하시고 좀 그래요. 자, 그래서 복합형 가슴술, 이제 지방이식을 같이 해놨을 때는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저 이물감
그리고 이제 비접을 맞은 경계가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최대한 우리가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혼합형 가슴술은 수술 부작용이 없느냐? 사실은 이제 터치업의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추가적 수술. 지방이 아무리 신경을 써서 그 손상이 없이 뭐 트라우마 없이 오염이 없이 이렇게 이식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얘네들이 100% 산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술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 점은 어느 경우에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구축이 더 일어나느냐, 이 지방을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구축이 보형물만 넣었을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많고요. 네, 감염염증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더 늘어나는 이제 추가되는 어떤 부작용이나 할 수 있는 거는 체치부의 반응이나 요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살이 이제 아무리 봐도 너무 없는데 뭐 허벅지고 뭐고 아예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런 수술 생각하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보형물만 넣는 게 낫고요. 보형물은 큰 걸 써야 되겠고, 그리고 넣은 지방량도 너무 많다. 이런 경우라면은 생착의 어떤 불량, 또 그 원래 유방 외피 조직이 얇아지는 그런 위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혼합형 가슴술의 장점들이 있는데 대부분 굳이 물방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보형물 자체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 점이 좋은 점이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쪽 볼륨을 뭐 채워야 된다든가 또는 유방의 일부 부위의 체험이 꼭 필요한 경우, 원래 가슴에 뭐 어떤 뭐 마모톰이나 어떤 유방 시술을 해서 어느 부분이 함몰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방의 원래 이제 모양이 양쪽이 너무 틀렸다든가, 자,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실리콘 젤, 코이시브 젤이라고 하는 것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을 보완하기에 탁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하체에는 살이 많고 상체에는 살이 없는 경우에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의 채취 부위, 복부나 허벅지 등의 몸매 라인을 꼭 다듬어 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희망사항이 있으신 분들한테 또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자, 이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유방암의 검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재수술에 있어가지고 혼합형 가슴술이 또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재수술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는 구축이라든가 어떤 뭐 부자연스러운 모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불만족이나 이제 부작용 사항으로 이렇게 제기가 돼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때 지방 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혼합형 가슴술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혼합형 가슴술 이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